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눈에 가시였던 시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의 며느리까지 처리한 여자 스틸루 크리스토피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54년 12월 15일 영국 할로웨이 교도소. 이날은 스틸루 크리스토피라는 여성의 교수형 집행일이었습니다. 당시 54세였던 스틸루 크리스토피는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당시 스틸루는 30년 만에 영국에서 교수형을 당한 최초의 여성이자 영국에서 사용된 최고령 사형수였습니다. 며느리를 죽인 악녀이자 지옥에서 온 시어머니 스틸루는 30년 전인 1924년 9월 29일 24세의 나이에 자신의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스틸루는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갑자기 법정에서 30년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법정에서 갑자기 나온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스틸루의 비밀스러운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아들 스타브로스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과거에 할머니까지 죽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타브로스는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면회를 오지 않았고 어머니와의 연락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스틸루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계속해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아들 스타브로스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화가 난 스틸루는 갑자기 아들을 비난하며 아들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순간까지 스틸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비참한 심정만을 토로했습니다. 사형 판결 직전 갑자기 스틸루는 사형 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아들에게 법원에 사원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들 스타브로스는 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철저히 어머니의 도움을 무시했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스틸루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 스틸루는 전과 다르게 갑자기 화난 표정으로 천천히 교수대로 걸어갔습니다. 교수대 앞에서 죽음을 앞둔 스틸루의 표정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아내이자 최악의 어머니였던 스틸루 크리스토피는 이렇게 할로웨이 교도소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스틸루 크리스토피는 1900년 영국 보호령이었던 키프로스 북부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틸루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교육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읽거나 쓰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시 스틸루가 사는 시골 마을은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였기 때문에 폭력만이 마을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스틸루는 자연스럽게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스틸루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여성이었고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틸루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스틸루의 어머니는 해안마을에 사는 남자의 집에 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스틸루의 부모님은 전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딸을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남성과 결혼시켰습니다. 당시 가난한 남편의 유일한 수입원은 남편의 가족이 소유한 작은 올리브 과수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온 가족이 과수원에 매달려 일했지만 온종일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스틸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스타브로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스틸루는 당시 시어머니 마리아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키프로스 시골 마을은 강력한 모계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의 역할은 할머니가 맡았고 할머니는 한 가정의 궁극적인 권위자였습니다. 매우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여성인 시어머니 마리아는 매일매일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스틸루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다른 집이었다면 시어머니의 명령에 며느리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스틸루는 시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집안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스틸루였지만 그녀는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 스틸루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때마다 참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하며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때문에 며느리 스틸루와 시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둘의 모습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부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1924년 9월 29일 스틸루가 2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날도 시어머니와 고성을 지르며 심하게 말다툼하였습니다.
이날 저녁 분이 풀리지 않은 스텔로는 결국 폭주하였고 결국엔 시어머니 마리아를 처리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텔로는 사전에 손발을 맞춘 2명의 여성과 공모하여 시어머니가 방심한 틈을 타 그녀를 살해하였습니다. 즉시 스텔로는 시어머니 마리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곧바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살해한 스텔로는 처벌받지 않았고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놀랍게도 스텔로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스텔로는 오랜 시간 동안 시어머니 마리아와 대립하며 집안의 권력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텔로는 우연히 시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미스테리로 남았던 시아버지의 죽음이 시어머니 마리아가 꾸민 음모였던 것이었습니다. 1911년 시어머니 마리아는 몰래 만나고 있던 자신의 내연남과 함께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고 그렇게 가족들은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스텔로는 시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가족들에게 몰래 이야기해 주었고 가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시아버지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텔로의 설득에 가족들은 마리아를 응징하는 것에 뜻을 모았고 그녀가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키프로스 사회에서 가족의 명예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할 경우 키프로스 사회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시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심지어 가족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범죄였습니다. 결국 1924년 9월 29일 스텔로는 시어머니 마리아를 심판하기 위해 이웃 여성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 마리아를 처단했습니다. 예상대로 키프로스 법원은 시어머니 마리아를 죽인 스텔로의 범행을 사회 통념상 정당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텔로는 시어머니를 죽인 것에 대해 무죄 판결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충격을 받은 스텔로의 남편은 아내 스텔로와 아들 스타브로스를 모두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스텔로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독하게 마음먹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스텔로의 아들 스타브로스가 10대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시골 마을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느 젊은 청년들처럼 스타브로스도 도시에서 살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구했고 웨이터로 일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전시 상황이었음에도 젊은 키프로스 청년들은 1930년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당시 키프로스는 영국의 보호령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영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큰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1941년 아들 스타브로스는 도시에서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번 돈을 모두 털어 다른 청년들처럼 영국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스타브로스는 잠시 막노동하면서 돈을 벌었고 얼마 뒤 본국에서 웨이터로 일한 경력을 살려 영국 런던의 최고의 클럽 카페드 파리에 취직했습니다. 당시 올리브색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스타브로스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국 런던의 최고급 클럽에서 일하는 잘생긴 청년 스타브로스는 클럽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매력적인 여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타브로스는 많은 여성 중 독일 출신 모델 헬라 블라이셔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헬라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한 여성이었습니다. 스타브로스는 자신처럼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는 헬라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시 헬라도 스타브로스와 같은 마음이었고 곧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스타브로스와 헬라는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1942년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스타브로스는 카페드 파리에서 와인 소믈리에로 일하면서 유명 인사들과 어울렸고 아내 헬라는 패션 부티크에서 일하면서 함께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1953년 스타브로스와 헬라 부부는 영국 런던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중 하나인 햄프스테드 사우스힐 파크에 있는 고급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스타브로스와 헬라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새로 산 고급 주택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습니다. 누가 보아도 스타브로스와 헬라 가족은 매우 행복해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스타브로스가 영국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는 동안 어머니 스텔로는 키프로스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스타브로스가 영국으로 간 지 12년이나 지났지만 그는 한 번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텔로는 아들이 키프로스 여성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결혼식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텔로는 영국에서 아들이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아들 스타브로스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고 편지에는 어머니에게 영국에 한번 놀러 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 스텔로는 아들이 직접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편지 덕분에 스텔로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스텔로는 영국에 있는 아들과 손자를 보기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키프로스를 떠난 적이 없었던 스텔로에게 영국으로의 여행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53년 드디어 스텔로는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영국을 방문했고 런던에 도착하여 12년 만에 아들 스타브로스와 며느리 헬라 그리고 3명의 손자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만 살던 스텔로에게 런던의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경관은 그녀에게 큰 문화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들 부부의 생활 방식이 고향 키프로스의 생활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들은 집에서 영어로 말하며 완전히 영국 사람으로 살고 있었고 며느리 헬라는 외국인에 자신과 종교도 다르고 자신의 모국어인 그리스어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스텔로는 아들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텔로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키프로스의 전통에 따라 살기를 요구했고 적어도 집에서는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쓰기를 원했습니다. 스텔로는 며느리 헬라의 집안 살림, 육아, 요리 등 모든 것을 간섭하였습니다. 헬라는 조금만 참으면 시어머니가 키프로스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텼으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타브로스와 헬라의 집은 행복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스텔로 때문에 부부의 집은 긴장이 감도는 시한폭탄과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헬라는 1년 동안 계속된 시어머니 스텔로의 억압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 집 안에 머물지 않고 시어머니를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에서 주로 생활하였습니다. 1954년 7월 헬라와 그녀의 남편 스타브로스는 스텔로에게 이제 그만 키프로스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스텔로는 영국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헬라는 독일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남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로 가겠다고 동부했습니다. 드디어 헬라는 남편에게 1954년 8월 12일에 독일로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스타브로스는 헬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무사히 출국하면 어머니 스텔로에게 이 사실을 정중하게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스텔로는 며느리 헬라가 자신과 아들 스타브로스를 두고 손자들과 함께 독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스텔로는 아들 스타브로스를 불러 그 누구도 절대로 집을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손자들을 독일로 보낼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헬라의 행동에 분노한 스텔로는 영국에서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곧 스텔로의 머릿속에 유일한 해결책이 나왔는데 그녀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아들의 삶에 끼어든 이방인 헬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텔로는 만약 헬라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손주들은 충분히 자신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텔로는 며느리 헬라가 사라지면 아들과 손자들을 모두 혼자 독차지할 생각에 기뻐하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954년 7월 29일 저녁 아들 스타브로스는 저녁 8시에 카페드 파리로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헬라는 아이들을 재우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스텔로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던 헬라에게 천천히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헬라가 쓰러지자 스텔로는 즉시 헬라의 결혼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서 뺀 뒤 그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헬라를 밖으로 끌고 나가 불을 붙였습니다. 이때 옆집 이웃이 스텔로가 시신을 태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웃은 당시 부티크샵을 운영하던 헬라가 집에 있는 마네킹을 태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텔로는 시신만 태우려고 했는데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불길이 점점 거세졌고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스텔로는 불이 났다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간신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자마자 현장에서 헬라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경찰은 스타브로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스타브로스는 새벽 3시 30분에 집에 도착하였고 그는 현장에서 아내 헬라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타브로스는 아내의 죽음에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스타브로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 스틸로에게 물어볼 게 있으니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된 것인지 스틸로에게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스틸로는 경찰의 말에 매우 당황해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불이 나서 밖으로 나와 소리를 친 것 뿐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즉시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토쟁의 흔적을 확인했고 불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폈다는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당시 집에 있었던 스틸로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결과 며느리 헬라는 불에 타서 사망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스틸로의 침실에서 헬라의 결혼 반지를 발견했고 이어서 스틸로가 무엇인가를 태우는 것을 보았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 덕분에 스틸로는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54년 10월 25일 스틸로 크리스토피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아들 스타브로스는 당시 헬라와 어머니 스틸로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스타브로스는 아내 헬라가 결혼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결혼 반지를 뺀 적이 없다고 말하며 어머니 스틸로가 아내의 결혼 반지를 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로웨이 교도소에 수감된 스틸로를 검사한 정신과 의사는 그녀가 망상장애를 앓고 있고 밤마다 교도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스틸로의 변호인도 그녀가 정신 이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병원에 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틸로는 자신이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여성이지만 미친 여자는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계속했더라면 스틸로는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보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라고 말한 스틸로의 돌발 행동 때문에 재판은 그녀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스틸로가 며느리 헬라의 젊음과 외모를 질투하여 그녀를 죽였다고 보고 재판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스틸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954년 11월 29일 스틸로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곧바로 기각되었고 그녀의 사형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1954년 12월 15일 시어머니를 죽이고 결국엔 자신의 며느리까지 살해한 여자 스틸로 크리스토피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사형 집행일까지도 아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스틸로는 이렇게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 스틸로는 마지막 소원으로 처형실 벽에 그리스 정교의 십자가를 달아달라고 요청했고 교도소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1967년 방이 철거될 때까지 그곳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